바이오스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너 고동섭입니다. 그냥 제가 4년 정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PD에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냥 평범한 나의 어떤 유니스티에 걸어가는 과정을 그냥 진솔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똑같은 강의가 계속 반복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지루하다, 왜 똑같은 강의를 계속 듣게 하지? 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수부모님한테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예. 왜 매일 오는데, 매주 오는데 강의가 똑같냐? 그랬더니 스폰서님께서 이 자리는 사장님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신규 사장님을 위한 자리인 만큼 강의 내용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신규 사장님을 위한 자리면 강의 내용이 틀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다가 계속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래도 답답하고 좀 솔직히 표현해서 지루하고 했던 그 마음은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그래도 지루하다. 그래도 강의 내용이 좀 달라지면 어떨까? 그러니까 그랬을 때 저희 스폰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자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 사장님을 위한 자리고, 사장님이 강의가 지루하면 사장님께서 초대하신 신규 사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랄까요? 한 대 좀 얻어맞는 느낌? 내가 뭐 하고 있었나?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 자리는 저희 스폰서님 말씀처럼 여러 사장님을 위한 자리이기도 하면서 여러 사장님들이 신규 사장님을 안내해서 유니스티 사업성을 보게 하는 자리인 만큼 어, 유니스티 사업에 굉장히 명강사님들이 많잖아요. 다이아몬드 사장님들도 계시고 또 뛰어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지식을 갖춘 사장님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신규 사장님을 위해서 그냥 평범한 저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예요. 이 표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아마 이해를 못하거나 부정하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봐요. 과거의 전통적인 어떤 유통 방식에서 총판, 도매, 소매해서 소비자로 전달이 됐다면 그런 유통 과정이 축소가 되면서 대형마트, 홈마트, 인터넷 쇼핑으로 해서 많이 축소가 됐죠. 그런데 요즘에 저희 일상을 바라보면 많은 분들이 직거래 마케팅, 그죠? 휴대폰을 통해서 그 여타 저희 같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많이 편리해지고 많은 어떤 경제적 이득을 같이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부분을요, 단순하게 유통의 어떤 과정으로 보지 마시고, 저는 제가 영업을 했었기 때문에 제 영업을 갖다 여기다 대비를 해보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나의 일상을 요 틀 안에다가 살짝 대입을 해보면 소비자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이익을 바라고 이익을 얻고 무언가 편해진 게 있는데, 이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경제적인 어떤 목적을 취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언가는 수익이 줄고 무언가는 힘들어지고, 예, 요거를 갖다가 저도 그렇게 봤어요. 저도 과거에 미용재료 유통을 하면서 제가 맞섰던 지역이 전라남북도 총판이었거든요. 제가 일을 안 해도 돈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총판 마진을 보기 때문에 제가 판매하지 않고 일하기 싫으면 밖에 나가지 않아도 전라남북도에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분들한테 제가 몇만 원씩의 이익을 받아 보니까 그게 이제 총판 마진이죠. 근데 총판을 당신이 해라는 마음에 그 말에 제가 총판을 했는데, 제가 총판의 재미는 한 5, 6년밖에 느껴보지 못했어요. 네, 시기가 빨리 변하다 보니까 공장에서 저랑 같이 움직이던 딜러분들한테 연락이 가고 그분들이 공장하고 직거래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턴가 저 혼자 남더라고요. 저 혼자 남아서 그냥 뭐 다들 갖는 생각이 있잖아요.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면 뭐 밥은 먹고 살겠지. 예, 밥은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 밥은 먹겠더라고요. 아마 요 안에 계신 사장님들 요 영상 어떤가요? 유니스테이 지금 사업 설명을 듣고 계신 모든 사장님들 중에 대한민국 사회를 살면서 하루 밥 세 끼가 걱정돼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저는 없다고 봐요. 분명히 예. 이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부분이겠죠. 내가 열심히는 살아서 무언가 될 듯하고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시도하고 열심히는 사는데 될 듯하다가 어느 순간에 좌절감이 느껴지고 또 다시 도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또 될 듯하다가 또 일정 부분에 좌절감이 생기고 하는 요 굴레. 제가 요거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약에 유니스티를 선택 안 했다면 지금도 요 영상에 예.
작은 목각 인형의 사람들처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저 또한 십몇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울타리의 틀을 벗어날 생각은 못 했어요. 막연하게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열심히 하면 되지. 예.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사장님들도 이 울타리를 한번 벗어날 수 있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선진국 중국은요. 야, 이영곤 박사님이시죠? 예. 제가 이분 강의를, 이분 CD를 많이 듣고 다녔는데, 제가 유니스티 밖에서 느꼈던 감정들이 있죠. 야, 매출이 있어요. 장사꾼이 매출이 있으면 최고 아닌가요? 매출이 있는데 무언가 허하고요. 옆에 나보다 좀 잘 사는 친구, 또 돈을 많이 버는 형님들을 보면 예전에는 부럽지 않았던 것이 언젠가부터는 부럽기 시작하고, 그들이 좋은 차를 타면 언젠가부터는 그게 부럽기 시작하고, 근데 저도 나이가 이제 40이 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부럽다. 부럽다. 그리고 제가 20대 때 생각했던 저의 40대는 굉장히 잘 사는 저였어요. 멋있게 살고 누릴 거 누리고 멋지게 살겠지 이 생각을 했는데, 40 초반이 딱 되고 나니까 똑같은 거예요. 15년 전, 20년 전에 하던 일을, 10년 전에 하던 일을, 5년 전에 하던 일을 왜 지금도 하고 있을까? 근데 유니스트 밖에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누가 저한테 경제적으로 전문적으로 얘기를 해주신 분도 없었고, 나 또한 어떤 경제적인 서적을 통해서 어떤 무언가 세상의 변화를 알려고 한 적도 없었고, 근데 이 유니스트 안에서 제가 본 게 이 부분이었어요. 이영근 박사님의 선진국 중국은, 야, 상대적 빈곤감이 커지고 평생 직장이 없어지고 초고령화 사회가 온다. 자, 그 옆에 있는 표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대한민국 중요 10대 이슈에 대해서 발표를 한 부분인데, 뭐 남북 관제 문제라든가 뭐 기후 변화는 일단 빼더라도 저희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거. 자, 저출산 초고령화 오고 빈부격차가 커지고, 예, 그리고 고용 불안이 온다. 자, 요런 부분을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뭐 저는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뭐 1억 천금을 누리려고 유니스티를 선택했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해요. 다만 저랑 비슷하게 내가 일상에서 얼마를 벌고 있다면 그래도 나도 남들처럼 조금 좋은 옷 입고 내 아이한테 조금 더 좋은 거 먹이고 남 부럽지 않게 먹고 싶은 거 먹고 아플 때 병원 가고, 그런 데 있어서 저도 유니스티를 선택하기 전에 제가 꿈꿨던 금액이 그냥 월 3, 400이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 말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영업이니까 수익이 불안정이 약간씩 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도 하고 있는 일이지만 어딘가에서, 예, 나의 삶을 약간 뒷받침해 줄 만한, 많지도 말고 적지도 말고 한 3, 400만 원 정도만 추가 수익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만난 게 저는 유니시티죠. 자, 이 사진 한번 볼게요. 준비 없는 노후.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할머니는 과거를 반성할까, 미래를 걱정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 할머니라면 과거의 반성보다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더 크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밖에서 만나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노후 준비는 됐냐? 노후 준비. 야, 우리도 10년, 20년 지나면 금방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끝나는데 노후 준비 됐냐 하면, 최소한 제 주변에는 노후 준비가 되신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준비 없는 노후가 아니라 준비를 안 한 노후겠죠. 예. 자,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화 사회가 온대요. 예, 초고령화 사회가 오고, OECD 주요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이 압도적으로 1위죠. 44%. 예,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속도도 빠를 뿐더러 노인 빈곤율, 요것뿐만이 아니죠. 뭐 자살률부터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보통 안 좋은 거는 대부분 다 1등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평상 직장에 대한 문제예요. 토마스 프레이라는 분이에요. 구글이 선정한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 자, 이분 영상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향후 10년 후에 20억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포춘 글로벌 기업 500대 기업 중에 절반 이상이 문을 닫는다. 그리고 2030년 무고용의 시대가 온다. 그래서 이 영상을 이렇게 제가 처음에 봤을 때,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새로운 20억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자, 그래서 그래 하고 제가 영상을 끝까지 봤어요. 그랬더니 10년 후면은 제가 환갑 언저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새로운 일자리로 대안으로 말씀하신 건 소프트웨어, 뭐 드론, 인공지능, 뭐 이런 부분인데, 10년 후 환갑 언저리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잠깐만요. 예.
또 요 하나 또 볼게요. 상해 1% 소득 쏠림 현상이 뭐 세계 2위이다. 지금 뭐 상대적 빈곤공방하고 일통하는 부분,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상해 1%의 소득이 2%에 쏠렸다는 말은 그만큼 빈부격차가 커지지 않나. 몇 년 전에 이영건 박사님 2016년도 강의에선가 대한민국 하위 5%와 상위 5%의 소득 격차와 이 부분이 한 9배, 10배가 낮다면 선진국으로 진입할수록 그러한 빈부격차가 30배, 40배, 50배로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 이미나 대한민국 상위 1%로 소득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세계 2위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엊그저께 기사가 떴는데 대한민국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두 단계 상승해서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에 진입을 한다라고 그래요. 근데 재밌는 건 그 밑에 댓글을 제가 항상 보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댓글 다는 분들 그래요. 나는 아직 힘든데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또 헛소리하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유니스트에서 제가 많은 리더 사장님, 유니티 시스템 그리고 경제학습을 통해서 제가 얻은 게 있고 배운 게 있다면 내가 가난할지언정 대한민국은 그리 간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 가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누구나 나이 먹는 건 어쩔 수 없고요. 언젠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저는 그만둔다고 봐요. 지금 내가 1,000을 벌건 2,000을 벌건 향후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지속할 수 있는지 그만둬야 되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자, 이런 소득 격차, 빈부 격차 있죠. 이영구 박사님이 저는 말씀을 맛깔나게 하시잖아요. 이거 사람 죽이는 거라고. 근데 저도 느꼈던 게 이거거든요. 밥은 먹는데 정말로 절대적 빈곤감이 아니라 옆에 사람 바라보니까 내가 힘들거든요. 자, 이 부분은 지금 40대가 아니라 50대, 60대, 70대로 넘어갔을 때 내가 늙고 병들고 힘이 없을 때에는 그러한 감정적인 부분이 더 크게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뭐 노후에 대한 대책이 이 유니스를 통해서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해결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그래요. 어제도 이 그거를 보면서 세 가지 선진국 중국 중에 단 하나라도 이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면 유니스티는 무조건 선택이다라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자, 요즘에 코로나가 되게 뭐랄까 두렵나요? 위험하다고 할까요? 뭐 치느님도 울었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서 뭐 유통에 대해서 가장 큰 뭐 희비가 엇갈렸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요즘에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뜨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제가 미용 재료를 처음 배울 때 저한테 재료를 알려주고 안내해줬던 사장님이 계셔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지나가는 길에 인사를 하러 갔었는데 사모님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분도 얼추 한 40년 정도를 유통을 하셨던 분인데 사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하니까 오토바이 배달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한 건당 얼마 벌어요? 그랬더니 건수에 따라서 2천 얼마, 3천 원 정도를 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 연세가 환갑 넘으셨거든요. 제가 처음에 그분을 만났을 때가 그분이 40대였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분의 유통은 쭈그러들고 지금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이런 각종 배달 앱을 통해서 소소한 뭐 우리 이현우 선생님이 얘기하는 빵 부시러기 정도는 얻어먹고는 살 수 있지만 사모님이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눈 오고 길 미끄러운데 나이 드신 분이 아이고 벌건 안 벌건 좀 일찍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어 조이스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몇 건만 더 하고 들어간다고. 그게 지금을 살아가는 60대 분들의 현실이 또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작년인가 그랬죠. 뭐 내년 상반기, 이제 올해 2021년 되면 코로나 백신이 나오고 많은 부분에서 해결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문제가 하나 요즘에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자, 러시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한 분한테 18가지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대요. 이분뿐만이 아니라 뭐 영국, 뭐 남아공 이런 데서 각종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기사를 보니까 영국에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는 지금 유통하고 있고 처방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이 어느 정도 뭐랄까 맞춰주는데 남아공에서 발생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조차도 전혀 통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 유니스티 사업자 사장님들 중에 감기 걸렸을 때 감기약 먹는 사장님들은 안 계시잖아요. 뭐 논이 따뜻하게 한 잔 마시고 뭐 이뮤니젠, 피토파스, 바이오시 이런 걸 통해서 저희 면역을 올려서 감기를 이겨내듯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바이러스의 하나로 보시고 다만 전파 속도가 빨라서
예, 확산성이 빠르기 때문에 다들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사망률로 보면은 0.0 몇 %라고 하니까 너무 우려하기보다는 저희 뭐 유니티 제품으로 나의 면역력으로, 예, 백신도 믿지 못할 상황이 온다면 뭐 믿을 수 있는 건 저희들의 면역이지 않을까. 그리고 뭐 면역의 대표 기업 유니스티를 통해서 코로나를 좀 이겨내고 건강하게 사업을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것도 우리의 일상이죠. 뭐 택배부터 해서 뭐 버스, 그리고 뭐 마트, 그리고 옷.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짧게는 하루, 뭐 길게는 4일까지 간다는데 뭐 정부 지침대로 뭐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고 그리고 뭐 대면하지 말고, 예, 그것도 이제 뭐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될 부분이긴 하나 너무 마스크 쓰고 집에 있고 사람 만나는 걸 피하는 것 자체는 여기서처럼 뭐 배달 앱을 통해서도 많은 뭐 저도 가끔씩 아이들 뭐 햄버거랑 족발 배달시켜 주는데 그 아저씨의 손을 통해서 배달 포장지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된다면 집에 있는다고, 예,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조심해야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건 아니니까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어나자, 움직이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어떤 선으로 보이시나요? 제가 이 선을 한 3년 정도 지나고 봤어요. 예, 저희 서영규 스폰서님이 정읍에서 강의를 하시면서 칠판에다 한 획을 딱 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뒤에 앉아 있다가 뭔 줄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봤어요. 근데 여기다가 나이를 딱 적더라고요. 예, 저도 적어봤어요. 0세, 40세, 80세, 120세. 지금 저희 어머니들이 뭐 100세 시대를 얘기하는데 지금 태어난 아기가 뭐 143세 기대 수명을 얘기하고요. 요즘 뭐 보험도 120세 만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도 최소한 120세까지는 살지 않을까. 그래서 120세를 적어봤는데 솔직한 바람은 한 130세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지금 40대 한 중반이니까 얼추 한 40으로 잡아볼게요. 자, 제가 가끔씩 이 그림을 보고 내 안의 생각으로 누군가한테 물어봐요. 저는 이제 국민학교 시절이니까 어렸죠. 국민학교 때 기억이 나요? 라고 물어보면 까마득하고 안 난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까마득하고 안 난 걸 두 번 더 살해야 돼요. 이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스폰서님 이걸 딱 하길래 와, 큰일 날 뻔했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거였어요. 어찌 보면 별거 아니고 단순한 그래프인데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삶을 두 번을 더 살아야 된다는 거는 아마 엄청나게, 예, 준비가 안 된 분들한테는 끔찍하지 않을까. 최소한 저보다 여기 연배되신 사장님들 계신다면 어느 누구라도 당신이 살아온 삶을 최소 한 번을 더 살아야 되고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장님들은 한 네 번도 더 살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기다 요선도 한번 그려봤어요. 요선은 제가 소득선이에요. 저는 나의 선보다 저 자신이 되게 걱정되고 불안했던 게 요 소득선이거든요. 자, 1999년도 10,000달러, 지금 30,000달러 시대가 좀 넘어갔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조금 떨어져가지고 31,000달러 정도 된다고 하던데 이게 대한민국 n분의 1 가격이잖아요. 자, 저희가 5식구예요. 5, 3, 15, 천 원만 잡아도 1억 5천을 벌어야 대한민국 잘 사는 것도 아니고 n분의 1을 따라가는데 죄송해요. 제가 아직 1억 5천이 안 돼요. 예, 돈을 저 혼자 버는데 아직 1억 5천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거 있죠. 제 나이를 한번 더해보세요. 예, 2025년 52세. 자, 2050년에 소득 수준이 8만 불이 된대요. 그 대한민국 뭐 세계 5위도 간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제가 더 무서운 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내가 70은 넘어서 살 것 같은데 70세에 8만 달러? 이거는 저한테는 내가 어떤 짓을 하건 유니스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거는 아까 그 인터넷 댓글에 나온 그분들처럼 미친 소리네. 서민들은 힘드네. 저도 뭐 그런 댓글 달고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그리고 말끔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예, 유니스트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좀 알아봤으면 하고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뭐 성공이냐 실패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평범한 사람들이 뭘 얼마나 실패하고 뭘 얼마나 성공하겠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도전하냐 아니면 일상의 삶에 있냐라고 봤을 때, 자, 지금 저를 갖다가 말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근데 그런 분들 가끔 만나면 사석에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어쩌지? 어쩌지? 이러고만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그래요. 제가 자주 만나는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한테 자주 하는 말이에요. 약 올리려고. 형님은 어쩌지지만 나는 최소한 어쩌면 하고 살아간다고. 예.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저는 되게 제 자신을 평범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능력적으로 뛰어나고 좋은 스펙이 있고
그리고 뭐 영업력이 있고 아는 분이 많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아는 분들도 없고요. 뭐 남자 사장님들 그 흔한 뭐 모임이 있죠. 뭐 2개, 3개, 4개씩은 하는데 저는 단 한 건의 모임이 없어요. 초등학교 동창회, 중학 뭐 그런 거 없어요. 오라고 하면 저는 안 가요. 왜요? 저는 이상하게 그런 모임이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는 사람 없어요. 예, 학력도 작고요. 돈도 없어요. 그런데 유니스티 시스템 안에서 여하튼 이 자리에 올라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 내가 만약에 아는 사람이 없고 유니스티는 대충 뭔가는 알겠는데 과연 내가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제 말씀을 통해서 그래 저 양반도 했으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이 어느 누군가가 든다면 오늘 저는 그냥 성공한 강의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런 성공을 도와줄 수 있는 유니스티 회사 알아볼게요. 예. 자, 시대 흐름. 예, 유통의 흐름도 있고 뭐 시대의 흐름도 있고 자 이것도 뭐 다 아시죠. 농경사회, 뭐 산업사회, 디지털 사회, 웰니스 사회 이렇게 간대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일반적인 분들은 IT 뭐 휴대폰이 우리 일상에 젖어 들어와야 야 IT 세상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인지를 하듯이 웰니스가 저는 그렇게 봐요. 한 25년 30년 전에 누군가가 휴대폰을 하나하나 쓰기 시작할 때 삐삐에서 누군가는 휴대폰을 쓸 때가 지금 웰니스 시장의 진입 단계라고 봐요. 그러면 보편적인 분들은 웰니스 시장이 온다 안 온다를 갖고 따지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어쩌겠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오메가 비타민 칼슘을 기본적으로 먹는 걸 내 눈으로 봐야 야 웰니스 시장이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자 그때 가면은 뭐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하죠. 좋은 소비자일 뿐이라고.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 시장을 준비해서 웰니스 시대가 온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여기서 확인을 하시고 이 시기를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검증할 만한 아주 멋진 분 소개해 드릴게요. 폴 필자라는 분이에요. 되게 똑똑하신 분이더라고요. 20대 초반에 시티은행 부사장도 하시고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을 2개 정부에서 하신 분이에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통 정권이 바뀌면 어지간한 분들은 다 물갈이 하는데 이분은 엄청 똑똑했나 봐요. 2개 정권에서 대통령의 경제자문을 했다는 건 믿어도 된다. 경제만큼은 이분을 믿어도 된다라고 봐요. 근데 이분은 당신의 저서 건강관리 혁명과 뭐 다음 새로운 백만장자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자, 1980년도에 큰 틀에서 자동차를 통해서 억만장자가 나왔고 1980년도 컴퓨터를 통해서 억만장자가 나왔다면 이제는 앞으로는 웰니스 시장에서 억만장자가 나온다. 근데 거기에 대한 시장 규모를 미국은 1000조, 대한민국은 200조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예. 이분들이 얘기하면 저는 그냥 맞다예요. 무조건 맞다. 예, 그래서 책 뒷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향후 2025년 다가올 엄청난 기회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 예, 그리고 매년 수입의 7분의 1을 어디에 써야 될지를 알고자 하는 사업자와 소비자를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또 몇 분들이죠. 되게 유명한 분들이죠. 막 빌 클린턴 대통령부터 해서 지금 굉장히 마음 아픈 여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부터 해서 되게 똑똑하시고 사회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죠. 자, 이분들은요 경제 혜택을 주겠다. 예. 나는 모든 걸 잃으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분은 시스템 사업,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로버트 기요사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아는 분들을 만나면 그런 거 하지 마 그러거든요. 자, 그런 거 하지 마는 내가 아는 분들이 맞을지 이분들이 맞을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아는 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분들은요. 저한테는 그런 거 하지 마라고 얘기하지만 그분들은 당신 일을 10년, 길게는 20년, 더 길게는 30년 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당신 일을 30년 하셨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의 경험을 떠나서 당신들 일에서도 성공을 못 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저한테 그런 거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마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야, 그 선택 정말 잘했다라고 아마 그런 얘기 들으신 분들은 별로 안 계실 거예요. 대부분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인데 그분들 말씀을 믿지 마시고 듣지 마시고 여기 계신 이런 분들 또 유니티 시스템이 제공하는 많은 경제학자들 아니면 앞서간 리더, 스폰서님, 사장님들을 듣고 믿고 이 사업을 좀 더 깊게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 속에 왔죠.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한 2, 3년 전에 네트워크 마케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에 느끼는 건 필수가 아니라 생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버스나 뭐 지하철 이런 걸 통해서 다단계 판매, 시접 판매를 정부 차원 아니면 지자체 차원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그 안에 믿을 수 있게끔 공제조합에 가입이 돼 자, 118년 된 회사입니다. 미국 기업이죠. 3대 기업. 코카콜라, 쉐보레, 렉솔 해가지고 미국을 대표하는 3대 기업으로 엄청나게 성장했던 회사인데요. 되게 놀랍죠. 천여 가지 신약을 개발했대요. 신약. 저는 이제 실감이 안 나요. 제가 뭐 제약 쪽에 근무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 한 200 몇 군데의 제약회사가 있는데 지난 반세기 동안 개발해서 상용되고 통용되고 처방되어지는 약이 20여 가지다라고 봤을 때 1903년도 요 시기에 천여 가지 신약을 개발했다는 건 엄청난 이 회사의 기술력과 자본력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다들 아시죠? 뭐 안티프라민부터 해서 원기소, 그리고 뭐 손발 텄을 때 요맘때쯤이죠. 엄마가 그냥 목이랑 그 손발, 손등에다가 엄청나게 콜드크림 발라주셨는데, 그런 모든 제품들이 이 저희 회사 렉솔에서 개발된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랬던 회사가 1950년도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북미 캐나다 지역이죠. 이 지도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 전역을 종횡무진으로 횡단하면서 2만 5천 개 프랜차이즈점을 형성했던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2만 5천 개 정도는요.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전 세계 맥도날드가 3만 4천 개 있는데 북미하고 캐나다 지역만 2만 5천 개의 약 프랜차이즈점을 갖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잘 나가는 회사가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저희 회사 제품은 아니고 독일에서 개발한 탈리도마이드라는 수면 유도제가 문제가 됐는데, 이 탈리도마이드 성분 자체의 부작용, 사이드 작용이 혈관 형성을 억제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약을 임산부들이 먹었을 때 입덧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 해서 많은 인부들이 이 약을 먹었는데요. 문제가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팔다리가 없는 많은 아이들이 전 세계 10,000명 이상이 태어나게 됐죠. 자, 그래서 렉솔이라는 회사가 렉솔의 100년 이야기를 읽어보면 참 감동인 게 그건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나가던 회사였고, 어차피 보면 이런 어떤 사회적 현상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 마련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대 제약 회사로서 윤리적 책임감과 어떤 도덕적 어떤 그런 뭐랄까 반성을 하게 됐다라는 문구가 있길래 참 괜찮은 회사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이런 회사가 약의 부작용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1970년도 새로운 어떤 혁신을 시작하게 됩니다. 동종요법, 요 약품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요거 그냥 간단해요. 지난 한 70여 년 동안 약을 개발하던 회사가 약의 기능을 건강기능식품에 넣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종요법, 약과 같은 효능 효과는 있으나 부작용이 없는 천연의 물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때 이제 초대 연구소장으로 오신 분들이 뭐 라이너스 폴링 박사님부터 해가지고 많은 연구진들이 유니시티 초대 연구팀으로 해가지고 개발한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 20여 년간은 전통적인 어떤 그런 유통을 통해서 유통이 됐어요. 기존에 어차피 약국 체인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약국을 통해서 유통이 됐지만 판매가 그리 썩 잘 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세 가지를 봐요. 일단은 제품 자체가 천연이다 보니까 일단 소비자가가 굉장히 높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소비자분들한테 제품을 전달했을 때 가장 애로사항 중에 하나씩 나오는 게 있죠. 호전 반응. 호전 반응 계열을 과연 그 시기에 약사님들이 얼마만큼 충실했을까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약을 만들던 회사가 첫 번째 혁신으로 동종요법의 천연 치료제를 개발한과 같이 두 번째 역시 유통의 변화를 이제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90년도 바이오스 프랜차이즈점을 시작해서 해마다 매년 빠르게 300%씩 성장하는 엄청난 뭐랄까요,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2001년도죠. 2001년도 유니스티 인터내셔널 11개국 오픈, 요때 뭐 5,200억 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전 세계 11개국 진출을 했는데, 요때 렉솔과 항노화의 대표 주자였죠. NEC라는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유니시티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회사명을 개명을 하고 전 세계에 이렇게 유통이 되는데요. 요 시기에 NEC하고 렉솔의 합병을 뭐
주력 네트워크 마케팅 일간지에서는 하버드와 예일대의 만남이고 코카콜라와 펩시의 만남이다라고 할 정도로 대서특필했던 자료를 보면 그 시기에 렉솔과 NEC 합병으로 탄생한 유니시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전 세계 어떤 건강 쪽에 넘버 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것도 한번 봤던 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업을 진행한 지가 한 4년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빠르고 늦고를 떠나서 내 자신이 반드시 성장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 역시 느껴지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지난 118년의 시간 속에 아니면 직접 판매로 나온 한 2, 30년의 시간 속에 11개국으로 오픈한 이 회사가 지금은 전 세계 원서버로 64개국에 나가 있다라는 사실. 이것만 해도 이 회사의 어떤 전체적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확장성은 믿어도 되고, 그리고 신뢰가 있지 않았다면 확장되기가 되게 힘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동전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 OM식의 오픈 강의를 위해서 미국 그 뭔 사이트죠?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동전을 구매하고 여러 가지 엽서도 구매를 했는데 자료로 띄우지 못했습니다. 자, 동전이에요. 자, 전 세계적으로 기업이 동전에 올라간 거의 전례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렉솔이라는 이 회사는 단순하게 기업 가치를 떠나서 미국 국민의 어떤 건강을 뭐랄까 지켰다. 그런 어떤 공익적 어떤 그 기여도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미 연방 정부로부터 이렇게 이제 기념주화로 11년간 유통이 될 수 있는 어떤 역사적 사건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모 회사가 매출이 좀 떨어진다고 대한민국 철수를 했죠. 중요한 건 저희 회사 신용도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회사의 신용도는 꼭 봐야 되지 않나, 자본력 꼭 봐야 되지 않고 내가 열심히 나의 시장을 구축을 했는데 회사가 없어지면 그 또한 큰 낭비잖아요. 예, 저희 회사 채무가 0, 뭐 신용 등급은 OA1. OA1은 제가 인터넷 찾아봐도 잘 안 나오던데 삼성도 OA1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전 세계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코카콜라 정도가 가지고 있는 회사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OA1의 등급은 뭐 전쟁이 일어나도 망하지 않는 등급이다라고 회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강을 위한 5 스텝이에요. 자, 제품 볼게요. 되게 좋은 건강 철학 같아요. 생각 없이 보면 그냥 물 먹고 운동하고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제품을 전달했을 때 보통 효능 효과가 없다, 반응이 더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보면 물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이어트를 준비하면서 제품 먹지 움직임이 없는 분들 참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물 많이 먹고 가볍게 운동해주고 하는 부분은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개인 수술의 능력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회사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는 한 알의 음료, 한 병의 음료, 한 알의 캡슐로 건강에 완벽해지라고 믿지 않는다 해서 5 스텝이라는 건강 철학을 제시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물, 수분 공급이고요. 두 번째가 운동.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한 3, 40분 가볍게 걷고 뛸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가 클린즈, 위장관, 뭐 전체적으로 혈관부터 해서 청소를 한번 좀 했으면 하는 어떤 청소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 영양, 그다음에 타격 영양 해가지고 5가지 건강 철학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제품 특징은요. 3가지의 기술 특허가 있어요. 뭐 제조 배합 특허, 그리고 뭐 냉압 추출 공법, 그리고 35나노 공법. 뭐 요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 세계 뭐 60만 종의 식물 중에서 그런 식물의 원료를 기본 베이스로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제조 배합의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고온 추출이 아닌 필요한 성분만 냉압으로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좀 얻어냈고요. 그리고 그러한 물질이 세포로 잘 침투할 수 있게끔, 보통 세포가 60나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건강식품 보면 보통 80에서 100나노인데 저희는 세포보다 작은 35나노로 뭐랄까 속결성이 굉장히 뛰어난 게 이 35나노 공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뭐 쉬운 표현이죠. 우리 어머니가 먹어봤으니 좋아졌으니 너도 한번 먹어봐가 아니라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세 번째, 뭐 요것 때문에 사업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예. 일반적인 건강식품이면 내가 사업 안 했다. 동종요법, 천연치료제, 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자, 요 기능도 같이 한번 둘러보시게요.
자, 코션 마커가 한란 마크예요. 0.1%의 독소도 없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부터 뭐 100세, 120세 되는 어르신들까지 임산부까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라는 마크를 받았으니까 걱정 없이 그냥 편하게 한번 드셔봤으면 좋겠을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아니 뭐 예. 자, 유통 트렌드 있고 뭐 세상에도 트렌드듯이 뭐 건강에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뭐 저희 어렸을 적에 뭐 먹었죠? 뭐 포도즙부터 해서 양파즙에서 이런 거 많이 먹었는데 그게 이제 1세대 제품이라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캡슐화된 그 뭐랄까 필요한 성분만 담은 거를 그냥 일반적인 건강기능식품. 근데 저는 건강기능식품 이렇게 표현해요. 먹으면 내 안에 유한이 되는 제품. 안 먹는 것보다 좀 낫고 먹으면 왠지 내가 건강지키려고 해서 뭔가는 먹은 것 같고. 자, 그런데 주목해야 될 거는 3세대 식품이에요. 자, 저희 제품이 이제 기본적으로 3세대, 그리고 이제 뭐 텔로미어 길이, 뭐 제노미시스코를 다루는 4세대, 그리고 이제 장내 미생물을 다루는 5세대 식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건강식품도 너도 나도 다 취급하는데 뭐 그게 시장성 있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배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드렸어요. 맞아요. 건강식품 시장은 이미 끝났다. 그거는 그들이 경쟁하는 거고 우리는 동종 의약품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분이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예. 자, 저희 회사 주력 제품이에요. 바이오스 라이프, 바이오스 라이프. 예, 바이오스 라이프가 붙은 제품이 저희 회사 이제 브랜드명이고 저희 회사 주력 제품들인데 요 네 가지죠. 뭐 피해 문제, 피로의 문제, 그리고 이제 뭐 장내 미생물의 문제, 그리고 이제 비만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품인데 요 얘기에 앞서서 제가 좋아하는 게 이 제품이에요. 클리어 스타트 팩. 제품 강의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요 이 제품을 지금 4년째 먹고 있어요. 예. 4년째 먹고 있는데 뭐 기초 체온도 올려주고 입에서 항문까지 위장관 신장 호르몬을 뭐 기생충, 기생충알, 중금속 모든 부분을 깨끗하게 클린해주는 제품인데요. 4년째 먹는 제품, 그리고 이 제품을 먼저 소개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저희 집안은 유전이 참 좋아요. 아버지도 대장암, 뭐 작은 아버지는 췌장암, 큰 아버지도 대장암 뭐 이러고 저도 항상 사진 올려놨는데 보여드릴까요? 네, 요 사진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되게 걱정됐어요. 그래서 이제 매년 그 정기 검진을 받으면 아무리 조심을 해도 대장에 있는 용종이 작게는 한 6개, 많이 뗐을 때가 원대병원에서 9개까지 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막 그런 거 있죠.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제발 암만 이지 마라 뭐 이런 생각하다가 용종 뭐 9개 띄건 뭐 90개 띄건 저 상관없어요. 암 아니면 됐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검사를 하러 가면 해마다 7개, 8개, 9개 용종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문제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암에 걸렸던 이유는 먹거리의 문제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한 저희 아버지가 드셨던 거를 제가 평소에 먹고 있기 때문에 예, 저 또한 어, 유전적이라기보다는 가족력이 좀 맞지 않나.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사진을 보면은 참 뭐랄까 아파 보이죠. 피도 보이고. 근데 재작년 2월 달이었죠. 전북대학병원 가가지고 다시 이제 종합 검사를 했어요. 위도 하고 장도 하고 했는데 역류성 식도염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문제도 말끔히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대장의 용종도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관리 잘하셨다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 아이들부터 해가지고 뭐 74세대 넘어가지 저희 식구들은 죽을 때까지 지독사해라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 4년간 병원 안 갔다 뭐 어땠다 하면은 안 믿는데요. 어, 진단을 위해서 3번 갔던 기억은 있어요. 왜? 내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병명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 알러지 같은 거 올라오면 정확한 병명을 위해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어떤 소견을 들은 적이 있는데 단언하건대 4년 동안 화학약 한 번을 안 먹이고 예, 엊그저께도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랑 이렇게 같이 앉아 있다가 제품 얘기 잠깐 하다가 그래도 잘 생각해 보자 그랬어요. 4년 동안 저희 식구들이 병원약 먹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저희 유니스트의 어떤 저희가 저한테 주는 선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어, 요 디톡스 제품은 그냥 쉬워요. 아침에 4알 먹고 15분 있다가 라이오하이바, 불용성 식이섬유 소화되지 않고 청소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안내한 대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건이 되시면 아까 뭐 중금속으로부터 안전한 음식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그림도 잠깐 넘어갔는데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뭐 나가서 숨 쉬는 공기부터 해서 자동차 매연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뭐 박민희 스폰서님이 뭐 남자는 뭐 C, 여자는 S 그러는데 저는 그냥 모든 국민은 그냥 이 디톡스를 할 수 있다면 돌아가실 때까지 한번 해보는 것도 솔직히 주변에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심혈관 쪽 아니면 보통 막 암 그러지 않나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4년 전에 이 클리어 스타텍을 만나지 않고 기존의 어떤 먹는 패턴을 유지했다면 저도 곧 대장암이 좀 오지 않았을까. 예. 재작년에 뭐 집안 어른도 또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고 했는데 여하튼 저는 디톡스라는 제품을 여기 계신 사장님들을 약속하건데요. 저는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예. 자, 저희 회사 주력 제품 바이오스타트 10플러스예요. 자, 전 세계 사망률 1위래요. 사망률 1위고 질병 사망자의 30%가 이 심혈관 질환으로 돌아가신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암 걸리시고 한 4년 정도 저희랑 얘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돌아가셨는데 심혈관 질환은 혈관이 80% 90%가 막혀도 자각 증상이 없대요. 그래서 이 병의 별명이 있죠. 침풍기 살인자. 예, 되게 무섭죠. 작년 작년 초였어요. 작년 초에 저희 친구 아버지하고 어, 친구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침묵의 살인자가 맞는 것 같아요. 점심 식사 잘 하시고 병원에 약 타러 갈게 하다가 경비실 앞에서 쓰러져서 돌아가셨거든요. 예, 그래갖고 내가 그 친구 아버지를 보면서 문상 가서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얘 아버지보다는 차라리 우리 아버지가 훨씬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무서운 게 이 혈관 질환이고 이 혈관 질환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요 제품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임상을 냈대요. 빨간 그래프가 저희 바이오스 라이프 10 플러스고 노란 그래프가 지금 고혈압 환자분들이 많이 드시고 있는 현대의학의 처방이죠. 스탄드 계열의 약물인데 약하고 일단 임상을 해서 이겼어요. 이겼는데 더 중요한 거. 자, 좋은 콜레스테롤 29%를 올려주고 좋지 않은 콜레스테롤 31% 내려준대요. 자, 이게 처음 듣는 분들은 29%, 31%가 뭔 소리야 할 수 있는데 좋은 콜레스테롤 1% 올릴 때마다 사망 이음률이 3%가 줄어들고요. 나쁜 콜레스테롤 1% 낮출 때마다 사망 이음률이 2%가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럼 단순한 어떤 계산법으로 곱하고 더했을 때 대략 한 150% 정도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나 더. 자, 이 PDR이에요. 미국 의사. 미국 의사협회가 출간해서 만드는 책자로 되게 공신력 있는 책자죠. 뭐 저희 스폰지 예전에 그러시대요. 법관들이 법전을 보고 참고하고 뭐랄까 뭐라 그러죠? 이거 재판? 재판을 하듯이 미국에 있는 많은 의사분들이 이 PDR이라는 부분을 보고 많은 처방에 도움을 되는 처방 지침서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PDR.net 치고 들어가셔서요. 유니시티 바이오스 라이프 C 플러스를 검색하시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약 이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믿고 드셔도 되고 많은 미국 내 의사들이 처방하고 있는 제품이니까 안심하고 드셔라. 예. 자, 요 사진이죠. 왼쪽은 이제 저희 한국에서 유통되는 거고 오른쪽은 미국에서 유통되는 건데 한국은 동종요법에 대한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기전을 표시할 수가 없고 그냥 혈중 콜레스테롤, 식후혈당을 계산할 수 있다,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표기만 들어가 있다면 미국에서 유통되는 부분은 그 동종의약품에 대한 법안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 기전에 대한 기재가 정확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소장에서 아니면 저기 음식물로부터 아니면 간에서 합성되는 거 그리고 국화구 추출물 효소수분에 대해서 제품에 대한 기전이 정확하게 안내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법안의 차이고 표기의 차이지 내용물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홍세용 박사님 많이 아시죠? 이분은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으시대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셔요. 당신한테 약을 처방하려고 펜을 드니 이 약은 이런 부작용, 저 약은 저런 부작용 때문에 자기한테 펜을 줄 수가 없겠더래요. 자, 이분도 말씀하셨어요. 좋은 콜레스테롤 올려주는 내과약은 없다. 그런데 말씀이 되게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되게 조심스럽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시죠. 상당수의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건 한국 의사 선생님들이시고 미국의 의사 선생님 요분 그요 브레슨남 박사님 이분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미국 대통령 3대에 걸쳐서 심장 주치의를 하시던 분이고 교황 2세 심장 주치의를 하시던 분이에요. 이분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세요. 좋은 콜레스테롤 올려주고 나쁜 콜레스테롤 없애준다. 그리고 이 제품은 미 연방정부의 특허를 받았고 혈관 질환을 예방해주고 그리고 각종 암, 직장암, 결장암, 유방암 등 각종 암을 예방해준다. 그래서 바이오스 라이프 C 플러스로 건강을 지키고 혈관
질환을 예방해라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이제 뭐 유튜브 검색해 보면 뭐 닐 시크릿 박사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의사가 바이오스라이프 10+를 알고 처방하지 않으면 자기는 그거를 의료과실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바이오스라이프 10+는요. 이것도 그냥 디톡스와 똑같이 드실 수만 있다면 평생 드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뭐 빠르게 진행할게요. 바이오스 라이프 S 살. 제가 많은 분들한테 디톡스하고 10+를 보냈다가 나중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여자분들은 죽을 때 그래서 대단하다 싶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저희 누나 같은 경우도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많은데 다이어트를 성공한 적이 없었어요. 다이어트를 성공한 적이 없었는데 처음에 3개월을 시작을 하고 원하는 만큼 잘 안 됐어요. 원하는 만큼 안 되고 누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문제는 하나가 있었더라고요. 제품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없고 교육을 듣지 않고 제품을 섭취하다 보니까 약간 원칙을 벗어나서 먹는 거 있죠. 그리고 오늘 한 끼는 괜찮아가 요게 조금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약속을 하고 3개월 다시 도전을 해볼까라고 얘기를 했더니 너가 해주면 할게 해서 다시 도전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저희 누나지만 허리 있는 건 처음 봤어요. 허리가 있더라고요. 예, 허리가 있었어요. 자, 이 제품에는요. 이 제품 역시 PDR이 올라가 있고요. 10+의 기전 50%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혈관을 건강해주고 우리가 보통적으로 알고 있는 건 탄수화물이잖아요. 탄수화물이 아닌 다이어트의 핵심 호르몬 밸런스를 잡아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제품으로 다이어트를 할 적에는 몸무게 재지 마시고요. 그리고 사이즈만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즈도 애매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평소에 내가 입던 바지가 어느 쑥 들어가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제품 역시 쿠션 마크, 한란 마크를 받고 있고요. 뭐 임신하신 분들, 뭐 임신성 당뇨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제품 하나로 완전하게 거뜬하게 치유되신 분들 많으니까요. 두루두루 여성분들은 박미집 선생님 말대로 죽을 때까지 애써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피로의 문제, 바이오스알프 이에너지. 이 제품도 PDR이 올라가 있어요. PDR이 올라가 있고 이 제품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업을 진행하는 내내 이 제품을 하루에 한 포, 두 포, 세 포씩은 마셨던 것 같아요. 마시고 나서 제가 스폰서한테 가끔 그런 말씀 드렸어요. 먹어도 별로 못 느끼겠다고. 그런데 언젠가 집에서 나오다가 중간에 차를 세워놓고 에너지를 먹으려고 트렁크를 열었는데 에너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그냥 하루는 먹지 말자 하고 돌아다녔는데 엄청 지치더라고요. 엄청 지쳤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예요. 질병도 만성으로 가면 이해 못하든 내가 평소에 항상 건강을 유지하다 보니까 내 건강 상태 이거를 제가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스포츠님이 예전에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예전으로 돌아가서 그런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뭐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항상 에너지를 먹고 해독을 하고 10+를 먹고 건강을 지키다 보니까 내 몸에 최적화되어 있는 이 상태를 그냥 당연시 여기고 내가 건강하다는 걸 가끔씩 저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에너지 시장 주름 잡을 저희 바이오스 라이프 이 에너지 제품이에요. 많은 청소년들이 뭐 에너지 음료 뭐 편의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먹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요거 잘못 팔거나 어린 학생들한테 팔면 뭐 300만 원대 이상의 어떤 벌금을 매긴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아이들이 먹는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 음료 보면 뭐 설탕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제품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끔 인폼드 초이스 도핑 테스트를 마친 제품이니까 이 제품은요 뭐 제품 뭐 있나요? 그냥 내가 먹어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냥 능력껏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바이오스라프 S. 제가 이 제품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 없어서 못 먹어요. 저희 식구분들이 전 제품을 거의 애용하고 잘 드시다 보니까 요 제품을 이게 에너지나 디톡스에 비해서 크게 몸으로 와 닿고 무언가 확 반응적으로 나오는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은근히 먹으면 사람 되게 좋아지거든요. 근데 아이도 먹고 어머니도 먹고 뭐 식구들이 먹다 보니까 또 두 포씩 먹고 뭐 밀가루 먹을 때 먹고 국수 먹으면 먹고 라면 먹으면 한 포 먹어야 했더니 이거 되게 소비가 많아요.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좀 저는 애껴 먹고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예. 저희 아이가 큰애 같은 경우는 염소똥을 쌌어요.
과거에 6살, 5살 때 항상 염소똥 싸고 변기에 오래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나나 똥을 싸요. 그 바나나 똥의 핵심이 이 세븐이지 않나 싶어요. 자, 이동국 교수님이죠? 예. 자, 요거 한번 봐보시게요. 침팬지예요. 예. 먹고 있는 건 똥이에요. 침팬지들도요, 자기가 설사에 걸리거나 장이 안 좋으면 건강한 친구의 똥을 이렇게 먹는데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똥 은행이 있어요. 오픈 바이옴이라고 해서 전 세계 처음으로 오픈한 그 대변 은행이고요. 옆에 있는 NDFB는 네덜란드 대변 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일차원적으로 원시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뭐 똥을 갖다가 저한테 스스로한테 주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러한 부분을 이미나 과거 몇 년 전에 한 포로 장내 미생물의 환경을 다양성을 갖다가 추가할 수 있는 제품을 이미나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품은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뭐 유익균, 유해균이 있는데 뭐 최종의 장 상태 85대 15 비율을 완벽하게 맞춰주고 장내 그 미생물의 어떤 뭐랄까 다양성을 갖다가 추구해주는 제품이다. 그래서 많은 뭐 요즘에 대장 문제로부터 비롯해서 여러 자가 면역 질환이 약간 걸리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해독하고 피 청소하시고 피곤할 때는 에너지 드시고 장내 환경을 리셋해주는 세븐을 통해서 건강을 한번 최적화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제품은 그냥 여러 마리 필요 없다. 예, 제가 가끔 그런 표현 하거든요. 10살 딸부터 74세 어머니까지 드시니까 내 가족이 먹는 제품이니까 그냥 안심하고 드셔라 하는데 이 안에 계신 모든 사장님들 제품 체험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돈 벌러 이사 와봤거든요. 돈 벌러 이사 와봤는데 이분 워런 버핏이죠. 이분이 했던 말은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예,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근데 이 말 되게 무섭지 않나요? 죽을 때까지 일을 한다는 거. 요것도 내가 항상 뭐 스폰서님이 내가 성장하는 것만큼 뭐 들린다고 하는데 사업도 그렇고요. 이런 글귀도 시간이 지나니까 눈에 와닿고 마음에 와닿는 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뭐 강사님들이 요 워런 버핏의 얘기를 많이 했을 때 그래 뭐 그러지 했는데 볼 때마다 이게 되게 무서워요.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거. 네. 제가 뭐 그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저희 집 앞에 한 80 넘으신 할머니가 항상 새벽부터 폐지를 줍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되게 성실하시고 이렇게 주변 정리도 잘 해주셔서 폐지 있으면 그분 대문 앞에 갖다 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돈이 없었던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소일거리로 당신 용돈 벌려고 하셨어요. 근데 얼마 전인가 대문 앞에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몸이 더 이상 아파서 폐지 줍는 일을 그만뒀으니 그동안 고맙다, 고마웠다. 이제 더 이상 갖다 놓지 마셔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저가 늙었을 때쯤 되면 이 폐지도 없어진다는 거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한 30대 때인가 2층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새벽에요. 용달차에다가 폐지를 한가득 줍고 2인 1조로 돌아다니는 분들이 계셨어요. 전주 시내 한 바퀴 돌면 제가 알기로는 폐지가 뭐 1톤 차로 한 몇 차씩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근데 요즘도 그것도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저희 동네만 해도 할머니들 구역이 있거든요. 그거 넘어오면 쌈나요. 예, 그래서 뭐 저희가 뭐 폐지로 저희 노후를 준비하기보다는 유니스틱 보상 쉬우니까요. 이 보상을 좀 더 이해하시고 유니스틱 제품 섭취하시면서 노후에 대한 준비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상 쉽죠? 제가 생각한 보상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설명하려니까 어렵더라고요. 자, 1차 보상 내가 직접 알린 분이 20% 주고요. 그 알린 분이 그 다음 알린 분에 대해서는 직급에 따라서 나의 단계에 따라서 42%를 준대요. 그리고 3차 보너스죠. 15%. 카 보너스부터 해가지고 뭐 기본급도 있고요. 그리고 여행, 그리고 이제 PD 1차, 아니 PD가 1,000만 원, 사파 2천만 원, 루비 4천만 원, 다이아몬드 가면 1억 해서 절대적으로 지급해주는 1억 7천만 원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유니티 보상 플랜은 1차, 2차, 3차로 나뉜다. 근데 1차, 2차, 3차를 나누기 전에 저는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유니티 보상 플랜 핵심. 자, 이 세 가지만 지키고 이 세 가지만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직장에 나가야 월급 주고 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도 내가 샤타문을 열지 않으면 내 수익이 없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유니스티 나로부터 발생한 모든 멤버의 수익을 얻기 위한 내 스스로의 약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볼륨 250 PV 유지하고 매월 팀 볼륨 1000 PV 유지하고 그리고 활성화 레그라고 하죠. 컴퓨터 전산 자체가 100 PV 밑으로는 인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활성화된 레그 100 PV 이상 유지하게. 근데
저는 그냥 이거를 약속이다라고 이렇게 지키라고 하거든요. 근데 가끔가다 묻는 분이 있어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직장에 안 나가도 월급 줘요 하는 묻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거든요. 자, 요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닌 이유는 이거예요. 자, 어 요거죠. 뭐 생활용품, 뭐 치약 칫솔부터 해 가지고 뭐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잖아요. 내가 우리 집에 양치를 한다 하면은 뭐 치약 칫솔 쓰면 되고요. 우리 집은 설거지해 하면 퐁퐁 쓰시면 되고, 우리 아이한테 뭐 영양제 하나, 나 먹을 오메가 하나 정도만 먹어도 여기서 얘기하는 뭐 250 PV 정도는 쉽게 내가 소비할 수 있는 거니까, 가끔가다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은 내가 보고 쓰라고 하는데, 안 쓰던 거 쓰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쓰던 거, 어차피 소비하던 거를 이 안에서 소비 패턴을 좀 바꾸자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공의 25, 3 법칙이 있어요. 자, 20명의 진실한 고객을 만들면 그 안에서 5명의 진실한 파트너가 나오고, 요거를 3번 반복하면 억대문 간다. 자, 억대문 가는데, 저는 요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20명의 진실한 고객 중에 1명은 내가 되게, 가끔 가다 보면 안 먹고 안 쓰고 입으로만 전달하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팔려고 하시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가 항상 시스템에서 스폰서님들이 얘기하죠. 파는 사업이 아닙니다 하는데 꼭 나가서 나는 안 쓰고 남한테 팔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사업은 파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내가 좋아지고 내가 감동을 받은 거를 누군가한테 전달하고, 그 역시 이 시스템의 안내에서 똑같이 나를 복제해 나가고 감동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가 먼저 감동을 좀 받자. 자, 건강에 필요 없다면 하다못해 치약 칫솔, 퐁퐁. 어제도 어떤 사장님이 되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주부습진이 안 걸리는 퐁퐁이래요. 1등급 퐁퐁. 과일을 씻어 먹어도 되는 퐁퐁이래요. 이런 걸 소비해서 나의 뭐랄까 제대로 된 경험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보상은 쉬워요. 제가 예전에 우리 이현우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는 보상 궁금하지 않냐 그래요. 저는 항상 했던 말이에요. 나는 보상 안 궁금하다고. 근데 안 궁금한 건 원칙이 있었어요. 제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팀 볼륨을 맞췄는데 보상을 못 받았다라는 사장님은 단 한 분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팀 볼륨만 맞추면 나로부터 발생한 모든 수익은 다 나한테 준대요. 그리고 휴대폰 전산에 들어갔을 때 휴대폰에 보이는 모든 멤버에 대한 매출을 나한테 준대요. 그죠?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리고 전 좋았던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사업을 진행할 때 되게 힘이 됐던 말이, 어느 누구라도 1명은 남겨놓고 집에 갈 때 가더래요. 그죠?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어느 누구든 한 줄이 커질 확률이 80%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한 줄에서 나보다 엄청난 뛰어난 역량을 가진 분이 나올 확률은 100%라는 얘기가 귀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그럼 20%의 확률이 아니고 80%의 확률이 있다면 최소한 내가 80%의 확률은 들어가겠다예요. 근데 그거를 이 보상 구조로 대입을 해보면, 뭐 바이너리 구조라고 하죠. 요리 대입을 하면 보상이 안 돼요. 예. 자, 어떤 회사는 소실적 기준으로 준대요. 예. 근데 유니스트는 나로부터 시작한 모든 매출을 인정을 해줘요. 예. 그래서 이 소득에서도 큰 차이가 나죠. 자, 그 대표적인 또 회사들이 있죠. 예.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 자, 나로부터 1억, 1억, 1억 매출이 떴어요. 근데 어떤 회사는 500의 브레이크를 걸고 1000의 브레이크를 건다는 거죠. 자, 근데 유니스트라는 회사는 그와 관계없이 나로부터 발생한 모든 수익을 나한테 준다라는 거죠. 자, 보상은요,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움직이면 누군가 1명은 나보다 더 뛰어난 역량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파트너 사장님이 생긴다. 근데 그분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어떤 회사처럼 소식적 기준으로 잘릴지, 매출로 잘릴지, 그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아는 분이 지금 6단계에서 열심히 하는 분 계시거든요. 6단계에 희망을 걸고 열심히 뛰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왜 근데 좀 안쓰러워요. 왜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뭐 소식적 기준으로 가는 분들도 계시는데, 내가 대시적이 크다라는 그 망상을 자꾸 갖고 움직여요. 희망을 갖고 움직이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못 깨어나시더라고요. 그 6단계 하시는 분을 지난주에 만났는데, 6단계가 가지로 펼쳐나가면 그거 괜찮대요. 근데 그거는 엄청난 능력자가 엄청난 6단계로 가지를 확장했을 때 얘기고, 평범한 네가 그게 가능하냐 했더니 한번 해봐야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했어요. 푹 빠져 계시길래. 근데 좀 안쓰럽더라고요. 그 회사가 안쓰러운 게 아니라 그냥 크게 이해 없이 무턱대고 열심히만 하려고 하는 그 주변의 몇몇 분들이 되게 안쓰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예, 시스템이에요. 뭐 쉽죠. 예, 시스템 개발하고 구매하고 활용하라.
여러분들은 어떤 게 편하신가요? 저는 뭐 능력이 없어서 활용 쪽을 선택했습니다. 예, 활용 쪽을 선택했는데 어 과거에 비해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시스템이 약간 변경이 됐죠. 줌 듣고 유튜브 강의 듣고 PMC라는 유니티 전문화 과정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뭐 1대1, 2대1 홈미팅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스폰서님의 상담과 스폰서님의 후원 이런 부분 같아요. 그리고 내가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하는 거. 예, 내가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하고 누군가 이 자리에 안내하고 바르게 알게 하고 알리게 하고 같이 행하는 게 유니티 시스템인 것 같고 저도 시스템을 탔죠. 이 사진 되게 재밌죠. 뭐 이현우 스폰서님도 있고 뭐 서영규 스폰서도 계시는데 저희 초창기 때 사진이에요. 저는 이렇게 항상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을 뿐이다고. 근데 어 요런 시스템을 통해서 예, 요렇게 PMC도 받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멤버들이 함께 하게 되고 근데 요 능력도 전 그렇게 봐요. 저의 능력이 아니라 시스템의 능력이고 스폰서님의 능력이지 않았나. 예. 자, 뭐 간단하잖아요. 타이밍. 저는 이거는 별로 와닿지 않아요. 뭐 쉐어 하자 뭐 2% 그러는데 2%건 1%건 남은 시장이 98%건 980%건 내가 하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예, 요 영상 가끔씩 차 세워놓고 있다가 뭐 100번은 거짓말이고 한 50번, 60번은 본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상 볼 때마다 뭔가 쿵쾅쿵쾅 하는 게 그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요. 자, 슈트워트 휴즈 회장님 영상 캡처한 건데요. 여기 되게 좋잖아요. 나는 단 하나의 문제이자 해답이다. 내가 나라고 얘기할 때 그 모든 게 가능해진다. 예. 예전에 박미주 스포츠님 CD를 들을 때 그것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 1년이 넘어서 몇 번을 들었던 CD인데도 준비된 내가라는 단어가 언젠가 귀에 들리더라고요. 예, 요 영상도 과거에 봤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안 보였던 게 어느 날 이게 보이더라고요. 말 멋있지 않나요? 나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문제이자 해답이다. 이게 딱 됐어요. 그러면서 박미주 스폰서님의 시대에 사셨던 준비된 내가라는 말이 다시 한번 들리더라고요. 예. 물론 스폰서님이 도와주고 시스템이 도와주지만 시장성이 980%가 아니라 9,800%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준비되지 않고 내가 뛰지 않고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그거는 타이밍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타이밍은 내가 이 사업에 확신을 가지고 나의 결정을 하고 내가 문제가 있다면 나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지하고 해결해 나가는 나를 만들어 놓는 그 순간 자체가 유니티 사업의 타이밍이지 않나 싶고요. 나의 결단 시점이죠. 나의 결단 시점이 저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 어떤 분이 뭐 수사부일체 뭐 감동입니다라고 앞에 댓글 달았는데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없어요. 예. 저는 유니티는요 회사도 너무 좋아요. 회사 너무 좋고요. 제품 너무 괜찮아요. 그리고 시스템이요. 정말로 성공자 저처럼 백 없고 돈 없고 능력 없고 말도 잘 못하고 인맥도 없고 그 흔한 모임 하나 없는 사람도 이 시간 안에 PD에 왔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유니티라는 시스템을 내 스스로 분석하고 파악해서 아 이거는 내가 할 일이구나라고 이 시스템에 오지는 않았어요. 예. 저는요 7시 반 강의면 7시 29분에 들어왔어요. 근데 스폰서님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끊임없이 안내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간 속에 이 자리에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만약에 지금 만난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센터에 왔는데 가까운 친구가 있고 도와주는 스폰서님이 있고 저는 자신해요. 이거는 제가 5년이 지나고 유니스티 10년이 지나서 설령 다해가 가고 더블이 가도 저는 이 말씀은 끝까지 가고 싶어요. 저는 제 능력으로 PD에 온 게 아니라 스폰서님의 도움의 결과물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사장님들도 이 수사부 일체죠. 유니티 사업을 안 하면 몰라도 사업을 진행하신다면 그죠? 제가 스폰서님이 되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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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사람들이 약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40년, 50년 살면서 진짜 나를 도와준 사람 봤냐고. 이후에 어떻든. 예. 말로는 격려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는 잘할 것 같대요. 근데 본인은 안 하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저는 가짜라고 봐요. 하고 제가 아는 형님한테 그랬어요. 너는 꼭 성공할 것 같대요. 근데 거짓말 하지 말랬어요. 내가 진짜로 성공할 것 같으면 쥐가 해야지. 예. 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진짜로. 예전에 전주에서 그 얘기하고 마무리 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전주에서 인문학 강의를 듣는데 어떤 강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주변 사람 믿지 말라고. 절대 네 좋아하는 사람 없대요. 예, 뭐
오픈하고 나서 뭐 돈 세다 잠두소서 그런 거 믿지 말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래요. 근데 저 광화문에 그죠? 이수인 동상 앞에 한 50억, 500억을 놨으면 친구 보낼 놈 하나도 없대요. 예. 혹시 줄 줄도 몰라 하니까는 너가라고 하는 거지. 진짜로 준다면 친구 보낼 사람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 근다고 해서 친구를 미워하지 말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래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유니스티는요, 그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은 구조인 것 같아요. 그죠? 도와주고 돕고 함께 가야 이 안에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스폰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올해로 48인데 48년을 하면서 뭐 각계 움직이는 우리 이현우 스폰서님이나 서영규 스폰서님이나 싫든 좋든 100%다 이쁘겠어요. 가끔씩 안 이쁠 때도 좀 있지. 예, 솔직히요. 근데 저는 끝까지 믿고 싶어요. 죽을 때까지. 왜요? 내가 유니스티 사업을 안 하면 몰라도 죽을 때까지 얼굴을 봐야 될 분이라면 좋은 것만 보고 이분들 믿고 가면 예, 예, 이 안에서 크게 성장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안에 계신 사장님들도 이 자리에 안내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 사업을 도와주는 또 비즈니스 스폰서도 계실 거예요. 자, 유니스티를 사업하는 그 기간만이라도 100% 믿고요. 의심하지 말고요. 예, 미워도 믿고요. 싫어도 믿고요. 어려워도 믿고요. 끝까지 한번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 1시간의 강의를 하고 있는 고등수업 나조차 나도 이 사업을 죽을 때까지 뭐 50년, 뭐 500년 진행할 거니까 이 줌을 들은 사장님들도 그냥 버티세요. 자, 제가 사업을 버텼던 이유가 두 분의 스폰서님과 시스템도 있었지만 요거 때문에 버텼어요. 버틴 이유 중에 하나가 박민주 스폰서님 강의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S&P 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얘기하시다가 그 말은 이해가 가는데 마음에 안 하는 부분이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뒷말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버티라고. 근데 그 말이 왜 이렇게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 버텨? 버티면 되니까 이런 얘기 하시겠지 생각했거든요. 그래 그럼 버티자. 그리고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한번 뽕 뽑지 뭐. 버티자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유니티 사업은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 아까 뭐 7시 29분에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진짜고요. 한 몇 달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유니티 사업 자체가 싫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엄청나게 이걸 해야지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강사님 말대로 싫을 이유를 찾지 못해서 오니까 뭐 스폰서님들이 에너지도 타주고 반겨주고 뭐 어색하긴 하더라도 화이팅을 외쳐주니까 그 에너지 자체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진짜 하나씩 하나씩 내가 유니스티를 해야 될 이유가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근데 5번 들어보고 결정해요.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물론 똑똑하신 분들은 5번 들어보고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겠지만 저같이 평범한 분은요. 한 100번, 200번, 300번은 들어야 이 사업의 진정한 가치를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강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 초기 때 집에 가서 드라마 보고 통닭 시켜서 맥주 먹지 말고 차라리 여기에 나와서 건강 정보라도 얻는 게 유익하지 않냐.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매주 저도 뭐 한 번, 두 번씩 오행 강의를 참석했는데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요. 요즘은 더 쉬워졌잖아요. 어떻게 여기 나오실 필요도 없고 줌을 통해서 그냥 가볍게 데이터 요금 나갈 것도 없고요. 충분히 강의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냥 귀에 안 하다도요. 한 100번, 200번 정도는 들어보시면 저희 소행교 스폰서님이 요즘에 파트너 사장님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빠르게 100번 들으라고. 예, 그래서 저도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하고 또 자세를 또 갖추고 들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들을 때마다 자세를 좀 갖춰서 들으려고 하는데 또 자세를 갖추고 앉아서 들으니까 또 들리는 게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아마 열심히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제가 좀 미흡한 강의였지만 예, 뭐 저 같은 강사도 있어야 좋잖아요. 그래서 예, 사업 결정하시고 충분히 알아보시고 예, 그리고 5번, 10번 듣고 결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100번, 200번 듣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2021년 예, 다들 대박나는 한 해 되시길 바라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